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현대 철학의 최고봉 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롤스는 칸트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자란 평가를 받는 현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비판하는 사람이 많죠. 롤스는 자유주의자죠. 물론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체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도 많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나 왈처 같은 분들. 마이클 샌들은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 교수지요. 그리고 그의 스승이 존 롤스입니다. 샌들 교수는 자기 스승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유명해지지요. 왈처도 롤스보다 15살쯤 어리신데요. 샌들은 같지는 않지만 두 분만 놓고 본다면, 롤스나 왈처 두 분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라고 하면 왈처 쪽에 보다 가깝습니다. 즉 공동체주의자라는 것이죠. 마이클 샌들이 2002년에 출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은 왈처의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왈처도 롤스를 비판하는데요. 롤스보다 대략 15살쯤이 어리신데요. 왈처의 저서는 정의의 다원적 평등, 부제는 정의의 영역들인데요. 왈처는 따로 제가 꼭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자유주의지만 자유의 평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노직 같은 분들의 비판도 받죠. 30살에 하버드 교수가 된 노직, 롤스보다 대략 한 20살 정도 어리신데요. 근데 놀라운 건 돌아가시기는 롤스와 같은 2002년에 돌아가십니다. 참 그걸 보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 같지요. 유명하지 않으면 비판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석학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최고의 철학자는 롤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스, 로직, 왈츠, 그리고 샌들 모두 하버드대 교수들이지요. 학교도 참 대단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롤스는 어린 시절 가난했고 자신이 전염병을 옮겨와 동생이 둘이나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신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학자의 길을 갔던 인물인데요. 40년 동안 정의 한 주제만을 파고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롤스의 시대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격렬한 대립이 있던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그 와중에 롤스는 2차 세계대전에도 참가를 했고 1950년대 냉전의 시대를 직접 체험하면서 왜 사회주의에 열광하는지를 아는 자유주의자였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받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이념에 모두 비판을 받기도 했던 자유주의자죠. 두 사상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던 시대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사회주의에게는 불평등에 대한 타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자유주의에겐 지나친 평등을 주장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점을 규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는 철학자죠. 롤스의 유명한 논문이 1958년에 나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인데요. 이 논문의 기초에서 1971년에 명저, 정의론을 출간합니다. 롤스는 1921년생이시니까 이제 태어난 지 10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정의론이 나온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론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치적 자유주의란 책인데요. 1993년에 나오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저서가 1999년에 나오는 만민법인데요. 이 만민법이란 책은 국제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롤스의 만민법에서 해외 원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는 해외 원조 문제를 다루면서 이 책 만민법을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58년에 쓰진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논문에 기초해 71년에 나오는 정의론이라는 책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91년에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으로 완결이 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라고 할 때
어떤 정치적 측면 또는 정치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인의 사회적 평등, 종교, 사상,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의 보장, 이런 자유는 모두 정치적 자유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을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거 한번 추론 한번 해볼까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 측면에 있어서, 물론 경제뿐만 아닙니다만, 정부가 개입하는 걸 좋아할까요? 개입하지 않는 걸 좋아할까요? 정부 개입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 개입을 반대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같은 자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부 개입에 상당히 소극적인,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당연히 경제적 자유주의는 공공복지제도를 통한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재부 정책을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롤스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면, 다시 말하면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정부의 개입은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유주의자지만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걸 꼭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생각에 철학의 제일 덕목은요? 라고 하면 진리입니다. 사회의 제일 덕목은요? 정의인 것이죠. 쉽게 말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이죠? 우리는 아주 쉽게 답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답합니다. 그럼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죠?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것이 롤스의 정의론이죠. 그러니 롤스는 사회의 운영 원리를 위해서 정의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정의론을 통해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사회 또는 국가의 운영 원리의 가장 근본 틀을 규정하는 게 헌법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놓고 본다면 헌법을 위해서 정의론을 썼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 개입해야 하는가를 두고 난다 긴다는 철학자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물론 이 싸움의 시작은 롤스라고 봐야겠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이 논쟁은 더 커져가게 됩니다. 1971년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 정의를 위해 국가가 재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된 복지국가를 주장합니다. 이 당시의 복지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복지를 주장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나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롤스의 시민 불복종, 해외 원조, 정의 전쟁론도 다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 부의 축척에서 상속이 기한 비중은 90년대에는 대략, 그러니까 정확히 27%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대략 30% 정도였는데요. 2000년대에 와서는 대략 50%에 가깝게 상승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제 재산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990년대엔 자신이 모은 돈이 70만 원이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30만 원이었다는 뜻이었었지요.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 자신이 모은 돈이 50만 원이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 걸까요? 점점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은 금수저이십니까? 흑수저이십니까? 미국에서 매년 대략 5만 명이 자식에게 10억 원 이상을 상속한다고 합니다.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거부하는 아버지의 선두는 빌 게이츠지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자를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견고한 자본주의를 만들려는 것이다. 재산 100조가 넘는 거의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있는 빌 게이츠. 그럼에도 기부도 많이 하지요.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1%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남긴다고 했는데요. 꼭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와, 교육을 위한 1%, 그 돈이 얼마였을까? 1조 이상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육비는 1조가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부자, 워렌 버핏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몇 명 소수가 출발선에서 한참 앞서 달려서는 안 된다. 버핏도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지요. 이들이 상속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주장했었습니다. 이유는 자본주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부자로 만든 자본주의를 위해서. 이들은 부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요. 자신들이 만든 부를 온전히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지지와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게 해준 중산층과 서민들이 있어서인 것이지. 이 중산층과 서민층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중산층과 서민층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한데요. 만약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그 세금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롤스의 기획운동의 원칙이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롤스의 정의론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